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름 내내 정성껏 키운 큼지막한 호박을 드디어 수확해서 집안 한쪽에 자랑스럽게 두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물컹거리며 썩어버리는 안타까운 경험 말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허무하죠.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전부 허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이유가 여러분이 수확할 때 저지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호박을 겨울을 넘어 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호박 저장고를 성공으로 이끌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호박이라는 작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늙은 호박, 단호박이라고 부르는 겨울 호박들은 이름 그대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진화한 식물입니다. 이들의 단단한 껍질은 자연이 선사한 완벽한 저장 용기나 다름없죠. 제대로만 수확하고 관리한다면 별다른 처리 없이도 최소 서너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야 정상입니다. 고대 원주민들은 이 호박을 겨울철의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호박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호박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너무 현대적인 방식의 속도에만 집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바로 그 고대의 지혜를 되찾아 여러분의 호박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애써 키운 호박이 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썩어버렸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가지, 바로 성급한 수확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호박이 드디어 목표했던 크기에 도달하고 샛노랗거나 주황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을 때 우리는 흥분된 마음에 서둘러 가위를 들게 됩니다. 이만하면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의 판단이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다 익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호박의 가장 중요한 생존 장비인 껍질은 아직 긴 겨울잠을 잘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된 호박의 껍질은 비유하자면 아직 갑옷을 채 입지 못한 병사와 같습니다. 혹은 갓 태어난 아기의 연약한 피부와도 같죠. 이 껍질은 매우 얇고 무르기 때문에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마찰이나 압력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손톱에 살짝 긁히거나 바닥에 옮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미세한 균열과 흠집이 생기게 되죠.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상처들이 바로 부패균들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들은 이 상처를 통해 기다렸다는 듯이 호박 내부로 침투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간 미생물들은 당분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은 호박의 과육을 마음껏 즐기며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겉은 멀쩡해 보이던 호박이 속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물컹거리며 주저앉아 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수확은 단순히 식물을 줄기에서 잘라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지혜로운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이
이제 준비되었어요. 라고 외치는 첫 번째 신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호박의 꼭지 부분, 즉 줄기와 열매가 연결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와 탯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호박은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줄기를 통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직 수확할 때가 되지 않은 호박의 꼭지는 보통 녹색을 띠고 있으며 만져보면 물기가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아직 어미 식물과의 연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박을 따는 것은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된 아기를 억지로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 이 꼭지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녹색이 서서히 사라지고 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하며 단단하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고 목질화된 느낌이 들죠. 이것은 호박이 더 이상 어미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독립할 준비를 마쳤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식물 스스로가 생명의 연결고리였던 탯줄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과정인 셈입니다. 어떤 품종의 경우에는 꼭지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코르크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꼭지가 아직 푸르고 싱싱하다면 아무리 호박이 크고 색이 예뻐도 며칠 혹은 몇 주 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호박을 겨울 내내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꼭지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바로 호박 껍질의 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의 색이 변하면 다 익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색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덜 익은 호박의 껍질은 색이 선명하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광택이 부족하고 깊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늙은 호박이라면 옅은 노란색이나 연두색이 섞인 주황색을 띠고 단호박이라면 칙칙한 녹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껍질 속 색소세포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호박이 완전히 익으면 껍질의 색은 그 품종이 가진 고유의 색을 아주 깊고 진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늙은 호박은 마치 잘 익은 감처럼 깊고 풍부한 주황색으로 변하고 단호박은 벨벳처럼 짙고 어두운 녹색으로 물듭니다. 표면의 광택도 달라집니다. 덜 익었을 때 번들거리는 광택이 아니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죠. 이는 껍질의 큐티클층이 단단하게 형성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박을 땅에 닿아있던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햇빛을 받지 못해 보통 다른 부분보다 색이 옅은데 처음에는 크림색이나 흰색에 가깝다가 호박이 익어감에 따라 점차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해갑니다. 이 바닥 부분의 색깔까지 품종 고유의 색에 가깝게 변했다면 이제 정말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색의 변화는 호박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직관적인 메시지이므로 이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신호들 외에도 우리는 청각을 이용해서 호박의 숙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리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드려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동안 농부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아주 오래되고 신뢰성 높은 지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관절을 이용해 호박의 옆면을 가볍게 통통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깡깡하는 것처럼 속이 비어있고 가벼우면서 높은 톤의 소리가 난다면 그 호박은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과육이 아직 단단하게 여물지 않았고 수분과 당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덜 익은 호박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익은 호박을 두드렸을 때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퍽퍽 또는 툭툭 하는 것처럼 낮고 둔탁하며 속이 꽉 찬 듯한 깊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호박의 과육이 당분과 영양분으로 가득 차서 내부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북이 깊은 울림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소리 테스트는 특히 껍질이 두꺼워 색이나 다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운 품종의 호박을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소리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만 다른 호박들을 두드려 비교해보면 그 미묘한 차이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귀를 믿으세요. 그것은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정확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숙성도 측정기입니다. 자, 이제 호박이 완벽하게 익었다는 모든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순간이 왔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꼭지를 너무 짧게 자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을 수확할 때 열매에 최대한 가깝게 꼭지를 거의 남기지 않고 바싹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호박의 저장 수명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호박의 꼭지는 단순히 손잡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줄기 연결 부위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밀봉 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꼭지를 너무 짧게 자르거나 아예 제거해버리면 호박의 몸통에 상처가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이 잘린 단면은 부패균들이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확 직후에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둔 잼병에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같은 원리죠. 꼭지가 짧으면 저장 중에 이 부분에 물기가 고이기도 쉽고 부패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상적으로는 최소 10cm, 손으로 잡기에 충분한 길이의 꼭지를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긴 꼭지는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 줄기 연결 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호박을 옮길 때 이 꼭지를 손잡이처럼 사용함으로써 호박의 몸통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되므로 껍질에 상처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호박 꼭지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호박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꼭지의 길이를 충분히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흔히들 손에 잡히는 아무 가위나 낫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손으로 꼭지를 비틀어서 따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박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호박의 줄기와 꼭지는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단단합니다. 무딘 도구를 사용해서 억지로 자르려고 하면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리지 않고 지식여지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처는 부패균들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찢어진 상처는 깨끗한 절단면에 비해 치유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손으로 비틀었다는 것은 더욱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꼭지가 줄기에서 깔끔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호박 몸통에 붙어있는 부분까지 함께 뜯겨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박에 움푹 파인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곳은 부패가 시작되는 가장 확실한 지점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매우 날카롭고 깨끗하게 소독된 전정 가위나 작은 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가 날카로울수록
절단면은 더욱 매끄럽고 깨끗해지며 이는 상처가 더 빨리 아물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용하기 전에 알코올이나 소독용액으로 칼날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식물에서 옮겨올 수 있는 병원균을 차단하여 수확 과정에서 호박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를 때는 호박의 몸통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한 번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여러분의 호박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확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는 바로 호박을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호박의 단단한 껍질만 믿고 수확한 호박을 마치 돌덩이나 공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밭에서 수레로 던져 넣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안고 옮기다가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쿵 소리가 나게 아무렇게나 놓아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호박 껍질이 단단해 보여도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입니다. 강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나 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과육 조직은 충격에 매우 약해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세포벽이 파괴되고 멍이 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멍든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물러지고 부패균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표적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들면 그 부위가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호박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호박을 수확하고 옮길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이 혹은 아주 귀한 도자기를 옮기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씩 양손으로 소중하게 들어올리고 다른 호박이나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짚이나 부드러운 체온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호박 껍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예방하고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호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앞서 호박을 아기처럼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옮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절대 꼭지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꼭지를 남겨두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꼭지를 잡고 호박을 들어 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호박의 전체 무게가 이 작은 꼭지에 집중되면 꼭지가 호박 몸통에서 뜯겨져 나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꼭지가 뽑혀버리면 앞서 설명했듯이 호박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게 되고 그곳은 부패의 시작점이 됩니다. 꼭지는 오직 호박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 손잡이가 아닙니다. 호박을 옮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양손을 사용해 호박의 아래쪽과 옆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구공을 잡듯이 손바닥 전체로 호박의 무게를 넓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호박이 너무 커서 혼자 들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수레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레에 실을 때도 던지듯이 싣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레 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집, 담요 또는 두꺼운 판지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호박을 한 수레에 실을 때는 호박들 사이에 신문지나 짚을 끼워 넣어 운반 중에 서로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작은 흠집 하나가
결국 전체 호박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성은 수확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수확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확 시점의 날씨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힌 날에도 수확을 감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장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젖은 상태에서 호박을 수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첫째, 호박 껍질에 묻어있는 물기는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흙탕물이 묻은 채로 수확하면 흙 속에 있는 수많은 부패균들이 호박 껍질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호박 껍질의 미세한 틈이나 상처를 통해 내부로 침투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둘째, 수확 과정에서 젖은 흙이나 식물 잔해가 호박의 절단면, 즉 꼭지 부분에 묻기 쉽습니다. 이 축축한 유기물 덩어리는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고 건조되는 것을 방해하며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젖은 상태에서는 호박을 다루기가 더 어렵고 미끄러워서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부딪혀 상처를 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수확한 호박은 처음부터 부패의 위험을 잔뜩 짊어지고 저장고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을 완벽하게 맞춰준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호박 수확은 반드시 며칠 동안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후에 땅과 호박 표면이 완전히 말라있는 날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이슬이 모두 마른 늦은 아침이나 오후 시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날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우리는 그 날씨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호박 수확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완벽한 수확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수확 후 저장 과정의 첫 단추를 가장 올바르게 끼우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조함입니다. 최소 2, 3일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밭의 흙이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 이슬이 모두 증발한 후인 오전 10시 이후가 좋습니다. 호박 잎과 줄기, 그리고 호박 표면에 남아있는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햇살입니다. 쨍하고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수확하는 동안 햇빛이 호박 표면을 소독해주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습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확 직후 잘린 꼭지 단면을 햇볕에 잠시 노출시키면 상처 부위가 더 빨리 꾸덕꾸덕하게 마르면서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서리 예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박은 가벼운 서리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된서리, 즉 영하로 떨어지는 강한 서리를 맞으면 껍질과 과육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었다 녹은 조직은 매우 약해져서 쉽게 물러지고 썩게 됩니다. 따라서 일기예보를 주시하다가 첫 도엔서리가 내리기 전, 그리고 날씨가 맑은 마지막 날을 수확의 디데이로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즉 건조함, 햇살, 그리고 서리 전이라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이 바로 여러분의 호박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저장고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날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을 기다리는 설렘 또한 텃밭 농사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기술로 호박을 수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꽤 경험이 있는 농부들조차도 놓치고 마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큐어링 큐링, 우리말로는 후숙 또는 경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호박 저장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를 드디어 찾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큐어링이란 수확한 호박을 바로 저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스스로를 치유하고 강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박을 말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이 큐어링 기간 동안 호박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수확 과정에서 생겼을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나 흠집들이 스스로 아물고 꾸덕꾸덕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아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자연치유 과정을 통해 부패균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둘째, 호박의 껍질이 더욱 단단하고 두꺼워집니다. 큐어링 과정의 따뜻한 온도는 껍질의 세포 조직을 더욱 치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외부의 습기와 미생물로부터 내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갑옷을 완성시킵니다. 셋째, 호박 내부의 전분이 당분으로 전환되면서 맛과 풍미가 훨씬 더 깊고 달콤해집니다. 즉, 큐어링은 호박의 저장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맛까지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마법 같은 과정인 셈입니다.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 갑옷을 입히지 않고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 수확했더라도 큐어링을 거치지 않은 호박은 장기 저장의 시험을 통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큐어링, 즉 후숙 과정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좀 더 과학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이 과정의 핵심은 호박이 가진 자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어링은 바로 이 본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수확으로 인해 생긴 꼭지의 절단면이나 껍질의 작은 긁힘은 호박에게 있어서는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공기 중에 수많은 병원균들이 쉽게 침투하겠죠. 하지만 따뜻하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는 큐어링 환경에 놓이면 호박은 상처 부위의 세포들을 빠르게 변화시켜 수베린이라는 코르크와 같은 방수 및 항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베린층이 상처를 완벽하게 밀봉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놀라운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큐어링 기간 동안 호박은 껍질의 리그닌, 얄lignin과 같은 복합중합체를 더욱 많이 생성하여 껍질을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강화된 껍질은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여 호박이 오랫동안 싱싱함을 유지하도록 돕고 물리적인 충격에도 더 잘 견디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맛의 변화입니다. 갓 수확한 호박은 전분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낮아 풋내가 나고 단맛이 덜합니다. 하지만 큐어링 과정을 거치면서 호박 내부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이 전분을 서서히 달콤한 자당 수추초제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큐어링을 거친 호박은 요리했을 때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큐어링은 단순한 건조 과정이 아니라 호박의 저장성과 맛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생화학적 변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큐어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도입니다. 큐어링은 호박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도하여 자기 치유와 경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간 덥다고 느껴질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큐어링 온도는 섭씨 27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호박의 상처 치유 효소와 당분 전환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이보다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 섭씨 21도 이하로 내려가면 큐어링 과정이 매우 느려지거나 거의 멈춰버려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섭씨 32도를 넘어가게 되면 호박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조직이 손상되거나 고온을 좋아하는 다른 부패균들이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온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가을 날씨를 고려할 때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온실,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공간이 없다면 집안에서 비교적 따뜻한 곳, 예를 들어 보일러실 근처나 남향 창가 거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꾸준하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밤의 기온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라면 저녁에는 담요나 부직포를 덮어주어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를 하나 구비하여 수시로 온도를 체크하고 이상적인 범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인 큐어링의 첫걸음입니다. 따뜻한 온도와 함께 큐어링의 성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어링을 단순히 호박을 말리는 과정이라고 오해해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큐어링 과정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80에서 85%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습도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호박의 상처 치유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새로운 보호 조직인 수베린층이 형성되려면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분열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상처 부위의 세포들이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어버리고 치유 과정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에 수분 밴드를 붙여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새살이 잘 돋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박 전체의 수분 증발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거나 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는 호박이 과도한 수분 손실 없이 오직 상처 치유와 껍질 강화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80% 이상의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큐어링 장소가 너무 건조하다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호박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함께 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호박 표면에 직접 물이 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박 껍질 자체가 축축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기 중의 습도만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온도와 높은 습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갖춰질 때 여러분의 호박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겨울나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큐어링 과정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야 할까요? 큐어링 기간은 호박의 품종, 수확 시의 상태, 그리고 큐어링 환경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간은 약 1주일에서 2주일, 즉 7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이 시간은 호박이 수확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고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며 내부의 전분을 당분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너무 짧게, 예를 들어 2, 3일 정도만 큐어링을 하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거나 껍질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아
장기 저장 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한 달 이상 큐어링을 하는 것도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수분 손실을 유발하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주일에서 2주일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박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꼭지의 절단면을 만져보세요. 처음에는 축축했던 절단면이 완전히 마르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치 나무 토막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껍질을 손톱으로 가볍게 긁어보세요. 큐어링이 잘 된 호박의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손톱으로 긁어도 거의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껍질이 쉽게 긁힌다면 아직 큐어링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박 전체의 색이 더 깊고 진해졌는지, 그리고 표면에 은은한 윤기가 도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관찰된다면 이제 큐어링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박은 긴 겨울잠을 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인 저장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마법 같은 큐어링 과정까지 모두 마친 우리의 호박. 이제 완벽한 갑옷을 갖췄으니 아무데나 두어도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호박을 주방이나 거실 한쪽에 장식품처럼 두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거 공간은 호박을 장기 보관하기에 너무 따뜻하고 밝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호박의 호흡 작용을 촉진시켜 양분을 빨리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 노화를 앞당겨 저장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지하실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인데 이곳은 너무 습하거나 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 지하실은 결로 현상으로 인해 습도가 매우 높아져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고, 난방이 되지 않는 창고는 영하로 떨어져 호박이 얼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얼었던 호박은 해동되면서 조직이 파괴되어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일러실처럼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높은 온도는 호박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큐어링 때의 온도는 치유를 위한 것이었고 저장 때의 온도는 동면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썩은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관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썩어가는 농산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는 다른 건강한 농산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여 함께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장 장소의 선택은 큐어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는 잘 준비된 호박마저도 한두 달 안에 썩게 만들 수 있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박이 가장 편안하게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는 이상적인 저장 환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늘한 온도입니다. 호박을 저장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호박의 신진대사를 최소한으로 늦춰서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낮지 않아서 냉해를 입을 위험은 없는 완벽한 온도 범위입니다. 둘째, 건조한 습도입니다. 큐어링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저장 시에는 상대 습도가 50에서 70%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껍질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두운 환경입니다. 햇빛이나 강한 조명은 호박의 온도를 높이고 껍질의 색을 변하게 하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넷째, 좋은 통풍입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호박 주변의 습도가 높아지고 부패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잘 순환되어야 호박 표면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되고 호박이 내뿜는 소량의 에틸렌 가스도 흩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집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난방을 하지 않는 북쪽 방, 계단 및 공간, 단열이 잘 된 차고나 다용도실 등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환기를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습도, 빛, 통풍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다면 이제 호박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을 신경 쓸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맨바닥, 특히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호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호박을 직접 올려두면 바닥과 닿는 면에 습기가 차고 온도가 낮아져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에 나무 판자, 두꺼운 판지, 집 또는 스티로폼 등을 깔아 바닥의 냉기와 습기로부터 호박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호박들이 서로 닿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호박들을 빽빽하게 쌓아두거나 서로 맞닿게 두면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만약 호박 하나에 문제가 생겨 썩기 시작하면 접촉하고 있는 다른 호박으로 부패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각 호박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어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선반이 있다면 선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반을 사용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박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나무로 된 선반이 가장 좋으며 철제 선반이라면 호박이 직접 닿는 부분에 판지나 천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호박에게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 보관의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확과 큐어링, 그리고 저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장 전에는 절대 호박을 씻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갓 수확한 호박에는 흙이나 먼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물로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박의 저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호박 껍질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보호막, 즉 큐티클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왁스 코팅과 같아서 외부의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호박을 씻거나 솔로 문지르게 되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손상되거나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보호막을 잃은 껍질은 외부 습기에 훨씬 취약해지고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잘 말린다고 해도 씻는 과정에서 꼭지 주변이나 껍질의 미세한 틈새에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작은 물기 한 방울이 부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박 표면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은 물 대신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서 가볍게 털어내는 정도로만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면 그대로 잘 말려서 흙이 저절로 떨어지게 두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호박을 씻는 것은 요리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저장고에 들어가는 호박은 약간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보다는 건조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호박을 이상적인 저장고에 배치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박을 저장고에 넣어두고 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에서 저장을 시작했더라도 몇몇 호박들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부적인 문제나 작은 상처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먼저 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썩기 시작한 호박 하나가 주변의 다른 건강한 호박들까지 모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와 곰팡이 포자는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다른 호박들의 노화를 촉진하고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는 속담은 호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1, 2주에 한 번씩은 저장고에 들어가서 모든 호박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껍질에 물렁물렁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곳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만져보며 점검합니다. 특히 바닥에 닿는 부분과 꼭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는 호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저장고에서 꺼내야 합니다. 아직 상한 부분이 작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빨리 소비하거나 상태가 심각하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려서 다른 호박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순찰과 선별 작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작물은 기억한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박이 한 달 만에 썩어버리는 비극의 원인이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수확부터 저장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 수많은 디테일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는 성급함, 꼭지를 짧게 자르는 무심함, 호박을 거칠게 다루는 부주의함,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큐어링이라는 마법의 과정을 건너뛰는 것까지. 이 모든 작은 실수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결실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호박이 보내는 성숙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고 아기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법을 익혔으며 큐어링이라는 놀라운 자연치유 과정을 통해 호박에게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호박이 긴 겨울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내년 가을 여러분의 저장고는 더 이상 썩어가는 호박들로 채워지는 슬픈 공간이 아닐 겁니다. 대신 봄까지도 달콤하고 신선한 호박 요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풍요로운 보물 창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농사를 성공으로 이끌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박을 수확하고 보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